임신 초기 증상에 대해서 오늘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신 전에는 일상생활을 계속 그냥 하고 있다가 임신이 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뭔가 조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뭐 마셨던 커피나 술이 임신을 알고 난 오늘부터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신경이 네. 쓰이죠.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게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커피를 꼭 마셨는데 이게 임신 초기에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저도 있었고 또 그런 말들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게 제일 많이 고민이 됐어요.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독하신 분들은 임신 끝날 때까지 커피 아예 안 드신다. 그렇죠. 아니면 좀 약간 위안을 삼아서 디카페인을 섭취를 했다. 근데 디카페인이 되게 좀 맛이 없죠. 네, 없잖아요. 내가 원래 먹던 그 커피가 계속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은데 그런 커피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신하시는 분들은 아마 첫 번째 주의하시는 내용들이 먹는 거에 대한 제약들을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입니다. 보통 이제 커피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커피 안에 카페인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카페인을 혹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많이들 표현하는지 아세요? 각성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커피는 각성제입니다. 뇌 신경들을 다 자극해서 뇌가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물질을 각성제라고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카페인인데 커피 안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각성제를 먹게 되면 뇌가 자극이 돼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카페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진다 이런 얘기 네네네. 그걸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커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뇌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아이에게도 마찬가지. 같이 먹는 게 들어가니까. 원래 아이 태아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퇴출해서 웬만한 것들은 사실 다 걸러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일반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걸러지게끔 되어져 있는데 카페인도 그렇고요. 마약 성분도 그렇고요. 퇴출을 통과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 양이 이제 얼마만큼의 양이냐 또는 또 그걸 얼마만큼 엄마가 소화하고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느냐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인 섭취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좀 독하게 마음 드시고 안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정말 너무 먹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잔, 그것도 어쩌다 한 잔 정도 드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한 잔 정도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드시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매일 먹던 엄마예요. 네. 근데 커피를 먹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죠. 오히려 활력을 좀 얻을 찾는 수 있죠.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떡하지 되게 좌절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초기에는 좀 조심하다가도 보통 한 4개월 정도 넘어가면은 그냥 원래 패턴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돼서 중독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12주까지만큼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발달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만 24개월까지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2달까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유 수유를 권하는 이유가 어떤 영양학적 이유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하고 두뇌 발달에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임신 중에 DHA도 먹는다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주 전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디카페인 정도 괜찮나요? 디카페인 정도는 괜찮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카페인이 각성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성제 역할을 하는 카페인만 안 드시면 그러면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솔직히 10달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지만 길면 길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리고 요즘처럼 좀 이렇게 날씨가 덥고 하면 또 막 시원한 커피가 너무 생각이 나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먹는 게 정서상 낫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코티졸이라든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신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데요. 그럴 바에면 한 장 정도는 저도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꾸준하게 받는 것보다는 중간에 한 번씩 그것들을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막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고기를 먹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폭식으로 그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그걸 보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상해주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제가 듣기에는 약간 애매한 게 이 방송을 보면서 나 너무 먹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매일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뭐 참았다가 한 번 정도는 며칠에 한 번 정도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약간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금 거의 12주부터 매일 한 잔씩 라떼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진짜 아이한테 안 좋나? 내가 안 좋은 걸 하고 있나? 지금부터 끊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꼭 먹고 싶다면 그 양 같은 거는 양은 그래도 말 그대로 한 잔 정도, 그러니까 자판기 커피 정도? 그 정도의 양을 드시는 게 또 좋고요. 사실은 대부분 커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미 드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는 먹고 있는데 내가 먹는 게 괜찮다라고 안심을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사실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험됐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치명적이거나 뭐 아이에 막 이상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카페인 생길 수 있어요?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렇고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할 때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자, 로또가 맞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로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100%예요. 카페인을 내가 아무리 적게 마셨다 또는 알코올을 아무리 적게 마셨다 또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임산부가 담배를 태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도 나는 담배 피워서 건강하게 잘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나에게 해당되면 그건 100%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로또 1등이 반드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누구에게 해당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 첫째, 둘째 때 마셔서 괜찮았는데 그렇죠. 그거에도 괜찮아요. 또 한 번 샀을 때 당첨 안 되고 두 번 했을 때 당첨 안 되는데 세 번째 샀을 때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약간의 카페인, 커피는 그래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대중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들 많죠. 뭐 술이나 담배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약간 주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드신다면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방책으로 드시는 거는 권장해 드릴 만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질문하셨던 내용은 카페인에 대한 커피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질문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러나 너무 먹고 싶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한 잔 정도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드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커피에 이어서 가장 많이 임산부들이 궁금해하는 무알콜 맥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